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자료는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삶과 사회의 역할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이 철학적 통찰,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흔히들 묻잖아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진 흔한 고정관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진짜 풍요로움이 대체 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들죠. 예를 들어 매일 비싼 소고기나 양고기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이걸 부유함의 척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걸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궁극적인 성공은 매일매일의 삶을 진심으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온전한 존경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질적 부와 진짜 성공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독특한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잘 산다는 것의 재정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사회 부모, 세 번째, 인류 복지 설계, 네 번째, AI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대의 통합까지 차례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의 재정의. 부유함보다 존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의 척도를 돈에서 상호 존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문에 따르면요. 일단 나 자신의 삶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가꾸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타인의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때 비로소 궁극적인 진짜 행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호 존경이 턱없이 부족한 현대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뼈대가 되는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사회 부모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 깊은 존경을 실제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원문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확 돌리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철학적 개념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이에요. 좀 낯설죠? 이 사회 부모란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노력을 온전히 사회를 위해 쓰고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바치는 개인이나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가림, 내 밥그릇 챙기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을 더 넓은 사회와 인류 전체에 헌신할 때만이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 10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자료가 얼마나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앞서 말한 이 사회 부모로서의 역할을 딱 10년, 완벽하게 딱 10년 동안만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회적 훨씬이 국가의 위상을 통째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세 번째 파트는 인류 복지 설계입니다. 인류공헌을 위한 세 가지 기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선 개념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전 지구적 설계로 이어지는지 보시죠. 자료를 보면 인류를 위한 공헌을 세 가지 큰 기둥으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사업, 문화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과거에 하던 방식을 적당히 고쳐 쓰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당장 목말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문화, 교육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새로운 기획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발한 기획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물려받은 자본에 기대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전 세계의 막대한 투자금과 에너지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몰려들게 된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파트, AI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계획을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원문에 등장하는 아주 강력한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단순히 문서를 읽지 마라. AI와 함께 대화하고 놀고 연구하라.
딱 감이 오시죠? 인공지능을 대할 때 아주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딱딱한 종이 서류나 텍스트에 품묻혀 있지 말고 AI를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파트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직접 대화하면서 마치 게임하듯 즐겁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손으로 문서만 뒤적이는 대신 끊임없이 음성으로 묻고 답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이하듯 아주 유의미한 진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훌륭한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사이트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새로운 시대에 사회 부모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거대 복지 사업들을 힘있게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AI는 말 그대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인 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세대의 통합입니다. 이 엄청난 비전이 진짜 현실에서 돌아가게 만들려면 세대 간에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시너지가 있거든요. 원문은 각 세대의 역할을 아주 흥미로운 층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영적이고 이른바 하늘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깊은 기반을 다져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X세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뜨겁고 활발하게 뛰며 현재를 직접 이끌어가는 디지털 세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 역할이 다르고 뿜어내는 고유의 에너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허리 역할을 하는 X세대와 현장을 뛰는 디지털 세대는 절대 무조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진짜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기투합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윗세대들은 그걸 보고 아주 기특해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인맥과 자본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게 된다는 거예요. 세대끼리 쪼개져서 각자 도생할 때는 아무 힘도 못 쓰지만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즐겁게 판을 벌일 때 비로소 폭발적인 시너지가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멋지게 살아야 한다. 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메시지 아닌가요? 강연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너무 사소하고 찌찌한 내 밥그릇 챙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크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면서 매일매일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 험난했던 시절을 버텨낸 우리 선조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 깊은 한을 제대로 풀어주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철학적 통찰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기술인 AI와 멋지게 파트너십을 맺고 이 넓은 세상을 위해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살아갈 준비 되셨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의 성취를 훌쩍 넘어서서 사회 부모라는 이 거대한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진짜 성공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